누구나 그림책 사업은 누구나 그림책을 그릴 수 있다. 그래서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만드는 사업인데, 저희 목표는 이 그림책을 만듦으로써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만들어요. 그래서 내 그림책도 하나 내고 또 내가 어울려 지내는 사람도 알게 되면서 이 동네에서 살아갈 힘을 좀 얻게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좁게는 그 모임 안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알게 되는 거, 그리고 그 모임이 유지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림책을 내잖아요. 그럼 그 그림책을 내 둘레 관계에게 소개를 해주게 되거든요. 여러 권씩 갖게 되시니까. 그래서 그런 출판 기념회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책을 전달할 때 나를 소개하기를 작가로서 소개하면서 이 그림책을 전달하잖아요. 그래서 작년 어르신들은 가족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내셨냐, 대단하시다 라고 하면서 가족관계도 더 단단해지고, 우선 어르신들 필요하시다고 하셨던 게 5권씩 좀 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드리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드리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이게 귀한 거니까 아무나 돌릴 수 없다 하면서 더 소중한 사람들 막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제가 도서관 담당자인데 처음 입사했을 때 너무 막 급하게 사업들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가 기관에서 도서관 생태를 살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3개월 정도 1월에서 4월까지 일을 안 하고 도서관 생태만 살폈어요.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누가 오는지 하나씩 적고 이러면서. 그리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책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보다 보니까 부여 송정마을에 그림책으로 활동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. 한 번도 색연필 잡아본 적 없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그림책 내셨다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찾아가서 그림책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너무 하면 좋겠다 싶었고, 저는 좀 그땐 시간이 많았었어요. 생태 살피는 일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거기 가서 이장님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장님께서 이거 하시기 전에 어르신들이 다 나 아무것도 못한다,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저거밖에 못하고 하셨던 분들이 이 책을 내고 나니 완전히 달라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골에선 되는데 이게 도시에서도 될까요?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. 근데 잘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좀 응원해 주셔서 힘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모티브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책을 자꾸 보면서 저도 감을 얻고, 어르신들도 이 그려지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상상하셨거든요. 일을 완전히 안 한 거는 아니고, 그전에는 도서관에 딱 왔을 때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꽉 차 있었어요. 꽉 차 있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 누가 오는지, 누가 뭘 필요로 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, 누가 놀고 있고 누가 바쁜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주어진 것들만 하다 보니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,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, 또 해볼만 하다고 느껴지는 거,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갈증은 있었는데 마침 또 기관에서 그런 저의 그런 요구나 이런 사안들을 이해해 주시고, 그렇다면 기존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 모두 정리하고 도서관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지금 이 사람들하고 뭘 해볼 수 있을지 도서관 안에서만 있으면서 좀 생태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래서 보통은 사회복지사들이 1월부터 이제 계획서를 쓰고 사업을 2, 3월부터 시작하거나 바로 시작하거나 하는데, 저는 아예 기간을 정해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생태만 살피고 계획서 자체를 아예 안 쓰고 마음의 부담도 내려놓고 생태만 살폈어요. 그때 해보고 싶은 사업들 한 20가지 정도? 이렇게 막 계획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하나가 그림책이었고, 나머지 사업들도 하나씩 해보고 싶었던 걸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지금도 하나씩 시도해보고 있어요.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 홍보지를 그렇게 해서 붙이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홍보지만으로는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할 건데 이야기 잘 하시는 분, 또 나는 평소에
내 이야기는 책으로 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 계시는지 여쭤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 소개받아서 모집을 했는데 다 이제 하시겠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. 보통 야 나는 이야기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건 안 되겠다. 그래서 한번 해보시다가 도저히 손이 떨려서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는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셨어요. 저희가 전체는 5분 했는데 모집하는 과정 이렇게 합치면 뭐 10분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생활 행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넣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해서 다 그 도서실에 있는 책도 갖다 보여주시고 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예. 그래서 너무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 좋게 생각했어요. 그래갖고 여태까지 다녔는데 재밌어요. 예. 무지무지 재미있고 다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재미가 좋지요. 그래서 이때끔 댕기니까 좋아요. 살다 보니까 생활이 그냥 뜻대로 안 되니까 생활 전선에 나가고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전혀 내 생활이 없고 이래 살았는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못하고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게 돼서 정말 미술을 진짜로 좀 수채화를 액자 걸어 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싶어 갖고 지금 미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. 늦게 살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손자들도 너무 할머니가 그렇게 그림 그리고 글을 쓸지는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 복지관의 사람들이 너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할머니 존경한다고 애들이 그랬어요. 사위분도 참 큰일 하셨네요. 하셨다면. 예, 여기 사이도 저는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. 근데 아이고 참 유명하게 이름 나셔서 이제 알아봬요. 그러고 웃음의 소리로 또 그랬어요. 복지관에서 이렇게 기린기르고 함께 날마당 했으면 쓰겠어요. 재미있으니까. 날마다는 힘들어. 힘 안 들어. 아니야 힘들어. 그래도 힘 안 들어. 그래도 집에서 있으면 혼자 있으면 잠이나 자고 이제 집에서 기리다가 다른 것 이제 뭐 맞춘 것도 해보고 이제 그런 거 뭐도 저런 것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 것이 재미져요. 그림책 과정을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어르신들께 이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여쭤봐요. 사회복지사가 딱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르신을 딱 처음 만나뵈면 살아오신 것 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,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시거든요. 근데 그 홍보지를 들고 그 홍보지에 예시가 있어요. 어렸을 때 놀았던 이야기, 작물을 키웠던 이야기, 남편이 어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땠던 이야기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이거 있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지 여쭤보고 그럼 재밌겠다 하시면 저랑 따로 또 깊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녹음하고 제가 그거를 8컷으로 나눠서 원고를 써요. 그 원고를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퇴고했어요. 제가 어머니 해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게 맞나요? 하면 이 부분 맞았는데 이 부분 틀렸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, 장면을 여기는 합치고 여기는 좀 늘려보자 이렇게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, 제가 좀 처음에는 원고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8컷 원고에 맞게 미술 선생님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림 그렸어요.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하셔서 선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또 거울 가지고 오셔서 당신 얼굴 그리시고 14번 정도 미술 수업하면서, 그래서 각자마다 좀 속도가 다르세요. 중간에 좀 늦으시는 분들은 보충 수업하자고 하루에 한 5시간씩 그리는 분들도 계셨어요. 거의 입시하는 수준으로. 출판기념회는 저희가 책이 나오잖아요. 어쨌든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오니까 이 책 낸 거 축하하는
자리였고 다른 수료식들을 보면서 좀 꿈꿨던 게 있었어요. 근사하게, 아주 근사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.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멋있게 옷 입고 오시고 저도 막 클래식 틀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근사한 분위기로 출판기념회를 진행을 했어요. 그 소소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원래 다른 장소도 좀 빌려볼까 했었는데 또 간식도 좀 소소하게 준비해보자 하셔서 어르신들 부침개도 준비해 주시고 뭐 차나 과일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각자 책도 읽어주시고 작가의 말도 읽어주시고 네 가족들 초대하신 분도 계시고 성당에 친하게 지내는 분 이웃분들 같이 축하했어요.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끝나기 전까지 살맛 난다라는 이야기, 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살맛 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거든요. 그게 가장 좋은 평가이지 않을까 담당자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오정희 어르신께서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아 이거 하니까 아주 살맛이 난다,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. 어르신들께서 그동안에는 그냥 미술 그리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과거에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 중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 책을 내 주변에게 소개해 주니 언제 또 이런 걸 해냈냐고 이웃들이 이야기해 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설렌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. 또 출판 기념회 때 남편분이 오셨는데 꽃바구니를 아주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해서 오신 거예요. 50년 만에 꽃바구니 처음 받아본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무너무 설레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서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었어요. 잘 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고를 어르신들 이야기해 주신 걸 제가 쓴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. 이 원고 쓰는 것 또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있었어요. 이게 여러 해를 바라보는 사업인데 첫 번째 연도에 하는 사업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저도 역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저도 소진되지 않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진 않으셨거든요. 그 책 제본하는 것에는 제가 좀 전적으로 했었는데 그것 또한 올해에는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? 이게 사업을 끝내고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좋은 건지 저한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저는 더 재밌어졌고 올해는 부모님들하고 모임을 하거든요. 이게 누구나 그림책인 만큼 올해는 부모님들하고 내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림책을 주제로 부모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엄청 재밌어요.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기는 했었어요. 제가 그림책 첫 세대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 자칭 그림책 첫 세대고 지금 도서관에도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옛날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 그림책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막 읽으면서 컸거든요. 그렇게 저한테 그림책은 의미가 있는 도구인데 그 정도였던 그림책이 이제는 제가 이걸 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그림책이 내가 되고 내가 그림책이 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좀 들어요. 그림책 시작하기 전에는 당사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구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었는데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그곳을 이렇게 편집해서 구성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의 그 요약된 그림책으로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지 아 이게 내 목소리를 내는 도구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하면서 참 마음에 든다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또 이번에는 부모님들하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항상 보는 가족들을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. 또 남편하고도 어떤 이야기를 쓸지 밤새 고민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기록해두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꾸밀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내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하길 잘한 것 같다.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우선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도서관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그림책이나 특히 어려우시면 뭐 사서분들에게 상 받은 그림책 이런 거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좋은 책들 추천해 주실 거예요. 그래서 보다 보면 내가 우리 동네 누구랑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상상이 될 거고 그 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욕심이 생겨요. 해보고 싶다.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. 그리고 한번 당사자들이 재미를 붙이시면 막 밤새 이걸 생각해
오세요. 거기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한 힘을 받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그림책이 있어요. 이렇게 소개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,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좋겠어요. 저는 어르신들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서리한 이야기, 뭐 도망간 이야기, 막 웃긴 이야기도 많고, 뭐 냇가에 빠졌던 이야기도 있고, 그런 이야기들 막 들으면서 상상되고 했었거든요. 마지막으로는 성취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처음 과정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. 처음에 이걸 해내가는 과정은 이게 언제 될까 하는데, 이 그림책을 완성해 놓고 나면 왜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끝냈을 때 막 그 소개로 훅 내려가는 그것처럼 굉장한 성취감이 있어요. 저한테 이렇게 큰 성취감을 줄 몰랐어요. 사회복지사에게도. 그리고 그게 힘이 돼서 다음 해에도 힘나게 일하게 하는 땔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세한 기록은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또 참고해 주시면 9월 이후 9월 말에서 10월 추석 끝나고 이막내 어르신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, 이막내 어르신 6.25 이야기인데 한국전쟁 70주년이었어요 올해. 근데 TBS 라디오에서 어르신 이야기를 라디오에 좀 같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셔서 어르신이 책 읽는 녹음본을 틀어드렸던 것 같아요. TBS에서 6월 25일 9시 우리 복지관 운영위원회 분 중에 한 분이 TBS 라디오에서 어떤 한 코너를 하세요. 근데 그분께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그림책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. 이렇게 해내시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서 그분이 떠올리셨나 봐요. 마침 또 한국전쟁 콘텐츠를 찾고 있는데 복지관에 이렇게 해내신 어르신이 계시니 요거 읽어드리면 어떨까요? 어르신도 나야 이렇게 해주면 좋지 이야기 해주셔서, 근데 그게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이 저한테 감사하다고, 나를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신기했어요. 이게 일의 주인이 어르신이구나. 한숙자 어르신께서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아파트에 이렇게 턱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셨어요. 그래서 한숙자 어르신이 올해 88이시거든요.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신데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살짝 다치셔서 이거 중간에 못할 수도 있겠다, 그만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수업을 계속 못 나오시고. 그래서 어르신께 어머니 이거 계속 하실 수 있으실까요? 중간에 그만두시면 좀 서운하시죠?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재료를 좀 집으로 갖다 줄 수 있겠냐고 하셔서 남은 장수가 2-3장 정도 남았었는데 그거 다 그려서 내셨어요. 그래서 출판 기념회 때는 다 나와서 너무 다행히 해주셨어요. 그럴 때 힘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. 그동안에는 그냥 어르신의 무리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 안에도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이야기로 고유의 삶과 고유의 그 이야기로 다가오고 다 다른 분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림책 사업을 출판사가 아니라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의 일부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당사자가 주인되게 거들기 아주 쉽습니다. 우리는 좋은 그림책, 멋진 그림책, 작가 등단 출판 데뷔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 해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좋거든요. 그래서 당사자가 주인되기 거들기 아주 좋은 활동이고,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세요. 그러다 보면 희로애락 중에서 그래도 나를 대표할 만한 이야기를 고르세요.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계속 거기에 그려가시면서 내 삶이 참 마음에 든다 싶을 만한 이야기를 쓰세요. 주인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마음에 든다 이걸로도 가고요. 또 그림책이 이렇게 모이기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. 갑자기 아무 거리도 없이 우리 그냥 차 한잔 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, 그림책 우리가 그려야 하는 강한 과업이 있을 때 그
과업을 따라가야 하는 우린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는 동질감 때문인지 그림 그리시면서 나누시는 대화들이나 이런 게 소소하지만 좋아요. 나중에 둘레 관계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림책으로 소개하기 너무 좋은 구실인 거예요. 내가 이런 걸 냈어요 하고 연락해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구실이어서 오랜 친구한테 다시 연락해 본 어르신도 계시고 저 연락 잘 안 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연락할 때 나 책 냈다 이렇게 한번 볼래?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구실이겠다 싶어요. 활동하면서 항상 그 외워야 하는 주문 같은 것도 있어요. 데뷔 등단하려는 건 아니다.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욕심이 막 생겨요. 잘하고 싶은 욕심. 그러다 보면 이게 삶에 좀 적당한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센 스트레스를 주는 수준으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는 더 잘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고 더 이야기 잘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러면 막 고민이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렇게 저 해보니까 받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주문을 외워요. 저희들끼리. 이건 우리 등단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내보는 거고 이게 시작이고 또 이렇게 또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고 또 이 분량이 올해는 많아져요. 그 작년에는 8장만 있었는데 올해는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본 방식도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. 이거를 어떤 두께와 어떤 종이와 어떤 재본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림책을 엮어주는 제작하는 사회복지사가 빠지면 이 책 모임이 의미가 없어질까 하는 고민이 오래 좀 들었거든요. 작년에는 이 그림책 만드는 거에 너무 집중을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을까? 가능하면 부가트라고 자기가 자기 책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. 그거는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요. 부가트로라도 책을 엮는 방법을 아시면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종이 그리고 실 이런 걸로 엮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책 만드는 모임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. 내년에는 누구 할까? 마음속에 항상 있는 대상이 있는데 청년들 하고 너무 하고 싶어요.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. 이게 나야, 이게 맞아, 이게 좋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너무 막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래서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 주저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. 저도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. 또 자신이 없다 보니 집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도 편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겠다, 또 많다고 생각해요. 그런 청년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림책이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, 자기를 노출시키는데 긍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는 과정에서 그래 이렇게 잘했어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힘을 주는 거지 않을까. 저에게 제일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강사 섭외도 중요하잖아요. 근데 기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미술 선생님으로도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. 근데 그 선생님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마침 너무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하는, 정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 사업의 취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복지관을 잘 알고 복지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, 그리고 이거의 진짜 목표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하고 우선 작업했던 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 같고, 전반적으로 제가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기관에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컸어요. 그게 뭐 다른 실질적인 도움들도 많았지만 처음에 그 힘이 확 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 동료들도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, 선생님하고 너무 잘 맞는다, 또 이제 슈퍼바이저였던 김명건 과장님도 엄청 독려해주시고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도와주겠다, 또 좋은 소재들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응원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좀 힘이 나서 막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부장님도 관장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처음에 기관에서 한별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, 그게 저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라
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. 우리가 받쳐줄게요. 네, 또 제가 하다 보면 좀 모르는 부분이나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관에서 얼마든지 못할 수 있다, 모를 수 있다.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줄 테니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먼저 또 편하게 이야기하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그걸 주력하니까 다른 사업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고 다만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과정을 좀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독려해 주셔가지고 기관의 배려를 많이 받지 않았나. 다른 실무자들도 많이 받았겠지만 좀 되게 많이 감사했습니다.